안녕하세요. 저는 제작자 동페린용이고요. 메인 작품으로는 출동, 헤븐, 만화, 프로메사 등등 있습니다. 모든 제작자들이 아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뿌듯함을 얻지 않을까. 플레이어들이 아무래도 플레이하고 나와서 와 재밌다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최고로 즐거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목표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예전에도 지금도 그냥 플레이어들이 좀 색다른 경험을 겪고 갔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보는 이유도 뮤지컬 연극을 보는 이유도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탈피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실 그것들을 저 혼자서 완벽하게 해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반성을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름이 이동현이라서 돈페린용이 몸값이 비싸기도 하고 이제 불하다 보니까 동 다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나도 비싼 사람이 돼야겠다 하고 아주 포부에 젖어 만든 게 동페린용입니다. 맞아요. 샴페인 계열에서 동페린용 자체가 몸값이 굉장히 비싼 술이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아주 몸값이 비싼 제작자가 되고 싶어서 동페린용이라고 지었습니다. 동페린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는지 기억이 안 난다. 지금은 별로 막 너무 고민하지 말고 진짜 떠든다고 생각해도 제가 개소리를 많이 할 거예요. 방탈출을 이제 제작을 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걸 딱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셨던 거였어요?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진짜 작정하고 시작한 케이스예요. 방탈출 제작을 난 꼭 하겠어 이렇게 시작을 한 케이스고, 제가 영화과를 재학을 할 때 방탈출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방탈출 제작자가 돼보고는 싶다라는 그냥 막연한 열정만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그 사장님이 테마를 리뉴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토리를 구상을 못 하시겠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주 기억조작소라는 테마의 스토리를 납품을 했었고, 어쩌다 보니 곧 경력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을 때 비밀의 화원 문을 두들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방탈출 횟수가 많이 쌓이지도 않았어요. 그때가 50방, 60방 때였거든요. 막연하게 하고 싶은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다가 그 회사에 소속된 작가님들을 알게 됐고, 타서 이제 대표님 번호를 알게 됐는데, 때마침 그때 비밀의 화원 포레스트점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대표님에게 개인 연락을 드렸어요. 이제 너무 죄송하지만 제작하는 모습을 좀 보고 배우고 싶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연락을 드렸고, 너무 감사하게도 오케이를 해주셔서 가서 배웠죠. 그래서 사실 가면서 이제 페인트 칠하는 법, 벽지 바르는 법, 나무 자르는 법, 뭐 이런 거 배운 거죠. 그런 거 이제 서포팅을 하다가 알고 보니 작가님들이 그 포레스트 지점이 마지막 테마셨던 거예요. 그럼 작가의 공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제안을 해주신 거죠. 항상 영화적 연출이랑 방탈출적인 연출이 조금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나누자고 하면 어려운데, 그 부분을 이제 처음에 하시면서 어떻게 갭을 메꿀 수가 있었나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요즘은 그냥 센서와 이제 정말 연출을 그냥 통합해서 연출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라이트한 서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연출들이 효과적으로 먹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 웬 파리가 보기 새로운 분들이 DM 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방탈출 제작자 하고 싶다. 맞아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 편이에요? 한번 시나리오를 써봐라 라고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달라고 해요. 네. 그냥 방탈출 제작자가 되기 위해서 어떡하나요? 라고 하면은 제가 일타 강사도 아니고 이것에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거기 질문에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적으로 열정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열정만 있으면 되나요? 근데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거는 열정이 있으면 잘 해져요. 그냥 예전에는 제작자가 되기 위해서 뭘 잘해야 하나요? 이러면은 아무래도 스토리 창작 능력이나 저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부 플레이어들을 위해 문제를 센스 있게 내는 능력, 트렌드 캐치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뭔가 잘해서 시작하기보다 일단 시작해놓고 열정이 있으면 잘하게 되시더라고요, 다. 방탈출 몇 번이나 하셨어요? 약간 열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 근데 횟수는 많지 또 않아요. 제작자분들은 생각보다 그 횟수는 또 많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 제작하기 바빠가지고 막 다니기 바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250에서 카운팅을 멈췄는데 진짜요? 그게 1년 전이니까. 그래도 한 꽤 되시겠네요. 네, 다음 세대의 분들이 제작자가 되고 싶다고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뭐 조금 떠오르는 게 있으시다면. 전문적인 프로세스가 갖춰진 아카데미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 지금 현존하시는 제작자분들이 거의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상태에서 몸통박치기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존에 계신 제작자들 초반에는 거의 100이면 100 다 욕 들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조차도 이제 온갖 악플 그리고 도를 넘은 평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면은 저는 기반이 좀 튼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문적인 프로세스가 갖춰진 아카데미가 등장을 해서 어느 정도 기본기가 탄탄한 실력이 있는 제작자들이 많이 생긴다면 그런 공격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제작자들이 실력을 좀 더 잘 키우고 자기 맞아요. 입지를 좀 키워야 된다. 이건 매우 소신발언이지만 제작자 수가 지금의 2배는 늘어야 돼요. 그렇죠. 보통 어떻게 만나세요? 제작자분들, 다른 제작자분들 만나시거나 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지인의 지인으로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많지만, 테마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각종 매장에 가잖아요. 뭐 만나는 분 또 뵈고 또 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뭐 이런 경우. 또 뵈고 또 뵈고. 네.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테스터. 네. 테스터 같은 걸로 친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방탈출 팀으로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제작자분들끼리 다니시기도 하시나요? 저는 있어요. 그래요? 같이 가시는 팟이 있구나. 저는 팀이 2개가 있는데. 그래요? 네. 염치없지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보통 그 방탈출 제작하는 영감들은 어디서 얻는 편이에요? 제가 또 엄청 그 높은 지수의 N이에요. 상상력이 풍부한. 네. 그래서 일상에서 얻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면서 그 구도가 잡히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점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 강남에 도어에스케이프 가든점에 이매진이라는 테마가 있는데 그게 제 머릿속을 진짜 그대로 옮겨놓은 테마거든요. 꼭 가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제작자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헤드를 잡고 제작을 하실 때 제작 방식이 궁금하거든요. 이제 어디까지 보통 외주를 주시는지,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나 장치들 손이 맞는 업자들이 있으면 이제 많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약간 이제 점주님들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보통 방탈출을 한두 번이라도 이제 제작해보신 점주님들 같은 경우는 장치팀과 인테리어 팀, 작가를 각각 따로 구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작가에 속돼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세 분야의 팀을 각각 따로 구하셔서 이제 하나의 회의로 열고, 그 회의 때 이제 작가의 기획을 브리핑하면서 그림을 만들어 가고요. 이제 완전 처음 해보시는 점주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떡하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장치팀이나 인테리어 팀을 소개해드리고 이쪽에 한번 연락해보셔라. 왜냐면 제작자 혼자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다 해도 정말 혼자서 가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자재 옮기고 목공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세 분야로 크게 나눠서 작업을 합니다. 이제 자흥 PD님이랑 조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방탈출 아카데미 혹은 부트캠프 형식으로 저희가 뭐 완전 깊이 있는 교육 과정을 다 만들기보다 제작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는 걸 좀 정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트캠프라는 게 생기면 수요가 있을지? 무조건적으로 찬성이고요. 요즘 시장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추세예요. 매장을 만드는데 드는 자본 자체가 너무 거대해졌어요. 그쵸. 다들 이제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하고, 이거 약간 소신 발언 같은 건데 제작자들이 똑같은 테마를 내고 싶어서 똑같은 테마를 내지 않아요. 제작자들은 자신의 기획이 컨택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컨택은 점주님들이 하십니다. 투자자나.
제작자가 하고 싶은 테마가 있어도 그것이 컨택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이 제작자는 왜 맨날 이런 것만 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제작자의 의지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컨택을 받은 거예요. 저희도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제 장 PD님이랑 저희 안에서 팀원분들 다 항상 논의하고 있는 게 어느 부분을 얼만큼 상업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또 얼만큼을 참신하게 가야 될지 그 가운데를 찾는 게 참 어렵다? 제작자를 좀 꿈꾸시는 분들에게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악플이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악플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강력해요. 나의 최선 그리고 내 머릿속에 나올 수 있었던 나의 열정과 나의 아이디어들이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는 건 엄청 잔인하고 무서운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무서워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전도 못하는 겁쟁이가 될 바에는 욕먹고 도전하시다 보면 감성과 그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럼 그것은 결국 매니아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작자들도 저 사람은 나한테 고정적으로 악플을 남겨 뭐 저 사람은 맨날 날 욕해 이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이미 돈을 냈잖아요. 당신의 아이디어를 나는 구매를 했고 그에 맞는 평가를 내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악플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평가는 평가대로 그리고 악플은 정말로 악플대로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평가를 악플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가슴 아파하면은 옆에서 보는데 저는 약간 성격상 좀 화가 나거든요. 약간 T 성향이시죠? 맞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이 씬에 계신 매니아분들이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씬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재미있는 테마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자기들의 기대에 맞는 또 제작자 테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혹시 좋아하시는 제작자분이 있다거나 그런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구아바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 비밀의 원이시죠? 이제는 퇴사하신 지 저보다 더 빨리 퇴사를 하셨는데 일단 구아바 작가님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그 특유의 감성을 살리는 방법 이제 작가는 핸들링을 하는 역할인데 주변인들을 어떻게 이제 부여잡는지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멘탈 케어도 해줘야 되고 맞아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제작자의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다툼이 잦잖아요. 그런데 구아바 작가님은 정말로 거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온화한 카리스마로 항상 잡으시면서 톤을 유지해 나가시거든요. 저는 그런 포인트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소개 좀 인터뷰를 한번 따야겠는데요. 응하실지 모르겠는데 응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구아바님 플레임이 있으셨던데 그 망고를 유혹하는 구아바 제발 플레임으로 불러달라고 맨날 하시는데 망고를 유혹하는 구아바님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망고를 유혹하는 구아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